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시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법이 많이 개정되고 해가지고, 일단 부담부 증여니까 증여재산 평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부담 부분은 이제 양도로 하고, 양도세를 계산하고, 그래서 평가액에서 부담 부분을 뺀 나머지는 이제 증여재산으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증여재산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기준시가로 하면은 당연히 기준시가고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하거나 저당권 등 평가 특례로 인해서 이런 방법으로 평가했을 때도 기준시가로 봅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이런 거를 그냥 실거래 하여튼 기준시가로는 보지는 않았는데 요것만 기준시가로 봤는데 지금 2020년 2월 11일부터 또 요거는 이때부터 기준시가로 평가한 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 기준에 해가지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면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를, 예전부터는 기준시가로 한 거는 당연히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건 알고 계시는데, 임대료 환산가액도 이때부터는, 이게 기준시가로 봐가지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돼요. 저당권당 평가 특례로 인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했을 때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기준시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용 시기는 요거는 옛날부터고 요거는 요때부터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빌라나 이런 거에가 이제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임대료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 저당권 평가 특례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럼 기준시가로 해야 되고 필요경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계산공제가 3% 있잖아요. 그 기준시가에 3%. 실제 취득가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제공되느냐? 이 문제도 보셔야 되는데 이건 실가가 의제돼 버립니다. 지금 현재 부담부 증여로 해가 부담 부분은 예전 같으면 양도로 실거래가로 저걸 봐가지고 환산 취득가액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실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요 기준시가 그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어버립니다. 환산가액 다음에 이거 팔 때는 환산가액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실가가 의제되니까 필요경비는 실제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이거가 이제 실제경비가 들어가고 실가가 의제된다. 당에 지금 부담부 증여받을 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계산공제되고, 요걸 좀, 근데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실거래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이런 식으로 증여재산을 평가, 실거래, 매매사례가액이 빌라 같은 간혹 있을 수는 있고, 아파트는 들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 그때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도 당연히 실제 발생한 경비가 들어가고, 이때는 받은 재산 나중에 할 때는 당연히 이거 실가가 있으니까 실가를 하고 실제 경비를 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요게 기준시가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시가는 특별한 게 없고 임대료 환산가액은 이 법 조문은 상정법 조문이 이렇게 되고 그 적용례가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을 때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보증금하고 월세 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임대료 환산가에. 보증금, 월세의 100배 있잖아요. 월세의 100배 플러스 보증금. 그리고 기준시가하고 둘 중에서 큰 거. 근데 저당권 평가 특례는, 보증금이 있거나, 월세가 있으면 이쪽으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가고, 월세가 없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저당 채권, 그리고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을 때는 요거 두 개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임차보증, 요 각각 하나씩 있을 때요. 저당 채권 하나씩 있을 때는 요런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리고 임차보증금하고 전세금 같이 있을 때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 때, 증여재산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인 걸로 봐가지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비료경비도 계산 공개한다.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 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둘, 넷, 5개를 이 빌라를 배우자한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시가액을 이렇게 쭉 해보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게 실거래가가 없어가지고 실거래가나 있잖아요.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 다 빌라거든요. 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보증금, 이제 요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월세, 이거를 이제 환산가액하고 내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근데 이제 임대보증금이 있으니까 요거는 저당권 평가 특례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보증금하고 공시가격하고 큰 거. 그게 증여재, 요걸 좀 적어야 되겠네. 하여튼 증여재산 평가, 증여재산 평가액에 요거는 저당권 평가 특례에 의해 가지고 임대보증금하고 공시가격하고 기준시가하고 비교가 큰 거. 그럼 9,690만 되겠죠. 여기 요 저당권 평가 특례가 어디 있냐면은 전세금 이것 중에서 큰 거 뭐 하여튼 기준시가가 크면 요거는 이제 보증금 하고 월세하고 있을 때 임대료 환산가액에 하는데 요거 중에서도 이제 그 기준시가가 크면은 기준시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이제 저당권 이 공시가격이 더 크니까 공시가격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월세가 있으니까 이게 100배 하면은 194만 1940만원 하고 임대보증금하고 하니까 1억 940만원이 되죠. 요거하고 공시가격하고 더 크니까 이게 저기 되고 이거는 요 환산하면은 이게 2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이 되잖아요. 2500하고 5700하고 더 큰 거 중에서 요거는 이게 140만원이 보증금하고 더 하니까 9640만원이 되고, 요거하고 공시가격 비교해서 더 큰 거 9640.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가액은 어차피 이거야 되는 거죠. 임대보증금. 요거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부 다 그 기준시가로, 물론 이제 비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다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이 조특법 97조의 4하고 97조의 4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가 있고 또 장기보유 97조의 3은 이제 장기보유 특례가 있습니다. 그 50%하고 70%. 그거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또 최근에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득가액 산정할 때 요 세 가지로 증여가액을 평가했을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되고 필요경비도 계산 공제해야 된다는 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